한때 20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아 국가적 짐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한국전력. 그런데요, 불과 2년 뒤인 2026년이 되면 이 회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심장인 한전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극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지금 한전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정말 암울했던 과거, 그리고 오른쪽은 아주 희망적인 미래입니다. 아니,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가능한 걸까요? 그 거대한 빚을 지고 있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비록적인 흑자를 내다보게 된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6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재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 체계의 대변혁, 그리고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K원전 이야기까지 2026년 한전의 재탄생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위대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이라는 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이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끝내고 재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는 바로 그 중추적인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회사 내부의 희망 회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투자업계에서는 한전의 가치가 곧 엄청나게 재평가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너무 싸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지금은 0.3배 수준인데 시장의 목표치는 최대 0.79배에 달합니다. 과거의 연료비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시장은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뛸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익이 어디서 그렇게 난다는 걸까요? 두 번째 포인트, 이익을 만드는 연료입니다. 한전의 회복은 단순히 내부 노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마치 완벽한 폭풍처럼 외부 환경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안정되고 거기에 값싼 원자력 발전 비중은 늘어나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전의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기를 파는 가격은 오르는데 전기를 사오는 원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벌어지는 격차, 이게 전부 다 이익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마진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낼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무려 17조 4천억 원. 수십조 원의 적자를 냈던 그 암흑기와는 이제 완전히 작별을 고하고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전 자체를 넘어 한국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건데요. 한전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영어로는 LMP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전기요금이 똑같았다면 앞으로는 어디서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서울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은 요금을 좀 더 내게 하고 발전소와 가까운 비수도권은 깎아줘서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전 입장에서는 수조 원이 드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짓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계획에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정치 일정이랑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빚 갚고 체질 개선하는 걸 넘어서 이제 한전은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습니다. 바로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면서 말이죠. 그 르네상스의 활용점정이 바로 이 26조 원짜리 체코 원전 사업입니다. 이건 그냥 건설 계약 하나 따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 시장에 K원전 기술력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주는 정말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K원전은 이제 한전에게 국내 사업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요. 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무대이자 미래 탄소 중립 에너지 시장을 이끌어갈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건 바로 미래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할 혈관을 까는 작업, 거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 산업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전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돈이 얼마냐면요. 무려 7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럼 이 막대한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AI나 반도체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요. 동시에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우리 전력망에 통합하는 겁니다. 국가 경제에 대동맥을 까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질문이 남죠. 돈은 어디서 나서? 이미 2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한전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주주들에게는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즉 배당이 어떻게 재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은 지금 아주 명확한 단계별 계획을 따라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8년이 되면요, 새로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일종의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익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면 벌어들인 돈의 약 40%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즉 한전이 다시 한번 아주 매력적인 고배당주로 시장에 복귀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고 나니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되네요. 과연 2026년은 한국전력이 그동안의 국민적 짐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변모하는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